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도 한상기 플레이스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기아의 K7이랑 그랜저 IG 둘 다 3.0 모델을 비교 시승을 할 계획인데요. 사실 오늘 이 비교 시승은 좀 약간 사심 방송입니다. 네, 제가 지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왜 산타페 빨리 안 사냐 이런저런 환경들이 약간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세단 중에서 고르기로 하고 그랜저랑 K7 중에서 사실 그랜저도 타보고 K7도 타봤거든요. 근데 둘 다 정말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막상 이게 제가 직접 고르려고 하니까 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사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또 뭐 메일도 주시고 해서 제가 이런 차를 고민하고 있는데 뭐 어떨까요? 어떤 차를 고를까요? 그러면 사실 제가 되게 죄송한 게 그동안 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이러면 이거 하세요. 이거면 이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답을 정해 드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고르려고 해보니까 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랜저랑 K7이 워낙 강력한 라이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직접 그랜저와 K7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그랜저는 지금 한상기 기자가 지금 몰고 오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그랜저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전화 왔다. 여보세요? 너무 연출인 거 티나나? 전화기 거꾸로 들고 네, 한상기 기자가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랜저를 너무 세게 받아버려서 뒤가 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 지금 그랜저가 서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비교 시승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일단 저는 그저께 그랜저를 받아가지고 하루 잠깐 탔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K7을 받아서 또 하루를 탔으니까 사실 좀 비교를 어느 정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직접 두 대를 갖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타봐야만 좀 더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한상희 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한상기 기자 여기 와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출연을 안 해서 차도 없어가지고 우선 그랜저하고 K7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둘 다 3.0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트림도 어느 정도 맞추긴 하지만 옵션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각 옵션 정책에 따라서 여기는 있는데 저기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가격표를 검색해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되니까 저도 중요한 거는 몇 개 짚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그 비교는 하지 않을 거고요. 직접 차를 타봐야만 느낄 수 있는 승차감 비교, 그리고 ADAS 반자율 주행 기능에 어떤 차가 조금 더 나은가, 그리고 실내 소음이라든가 오디오라든가 핸들링 감각이라든가 응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차의 물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 한상기 기자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그랜저요. 저게? 예. 왜? 그랜저가 더 멋있어요. 특히 그래요? 뒷부분이 더 멋있어요. 뒷부분이 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왜 그랜저가 더 멋있는지. 그냥- 그랜저는 뒷부분에 그 테일 램프가 불이 들어오면은 네. K7보다 훨씬 멋있어요. 그랜저 그 자체로도 좀 포스가 있죠. 그 옆모습이나 앞모습은 앞모습도 그랜저가 낫죠.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K7이 더 좋거든요. 이제 그랜저는 선이 뭔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복잡한데 그 선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K7은 좀 너무 심심하긴 해요. 너무 심심해서 이 부분도 그렇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고르라면 저는 K7. 근데 이제 그동안 송은 기자하고 주로 이야기할 때 송은 기자는 심플한 직선을 좋아하고 저는 심플한 곡선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두 개를 비교하면 사실 이게 훨씬 더 직선이 많이 쓰였죠.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저는 좀 더 늘씬하게 빠진 K7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사이즈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전 K7하고 이전 그랜저는 물론 그때부터 이제 플랫폼을 같이 썼지만 그때는 휠 베이스도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K7이 먼저 풀 체인지를 하면서 휠 베이스가 10mm가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K7이 휠 베이스가 10mm 늘어났으니까 그랜저도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랜저는 안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휠 베이스 차이는 10mm가 나는데
제가 봤을 때 K7은 야 그래도 풀체인지인데 휠베이스를 조금은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늘리는 건 부담스럽고 그래서 마지못해 늘려주는 식으로 10mm를 늘렸는데 그랜저는 문제가 뭐냐면 위 아슬란이 있는 거야. 아슬란보다 휠베이스를 더 크게 만드는 건 이거는 완전 하극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묶여가지고 현재는 지금 휠베이스 차이가 10mm가 나는데 전체 길이가 K7이 좀 더 길어요. 디자인상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들 때문에 날렵하게 하느라고 특히나 옆에서 봤을 때도 이 K7이 훨씬 더 좀 이렇게 늘씬하게 긴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랜저는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생겼고 지금 휠과 타이어는 둘 다 3.0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가 그냥 기본이고요. 19인치가 옵션입니다. 둘 다 옵션으로 19인치 타이어를 지금 장착해 놓은 상황이고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MXM4에 24540R19 요게 지금 옵션이거든요. 휠도 이 다크크롬 스퍼트링 휠 요게 옵션인데 기본은 18인치 휠이 기본이죠. 그랜저도 18인치 휠이 3.0에는 기본인데 지금 현재는 19인치 휠이 보이시죠? 네, 19인치 휠이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네, 그 차들을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3.0이고 둘 다 8단이고 휠 타이어까지 똑같으니까 사실 거의 제대로 이번에야말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차가 일단 저는 디자인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부분도 사실 좀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저번에 테슬라 할 때 송원 기자는 이 크롬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저는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크롬으로 날렵하게 해놓은 이 부분도 마음에 들고 뒷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이제 크롬 바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차를 구입하면 그 크롬 바는 바로 그 다크 크롬으로 테이핑을 해가지고 시트지를 입혀버릴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가 가져온 이 차는 2018년형으로 업그레이드된 K7이거든요. 2018년형이 되면서 3.0과 자동 8단 파워트레인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HDA가 추가가 됐죠. 그랜저도 2018년형입니다. 2018년형이 되면서 3.0과 8단은 처음 출시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랜저도 HDA가 추가가 됐고 3.0에 뒷좌석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3.0에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이 차는 지금 현재 차음 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옵션으로도 선택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점도 약간 차이가 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이따 주행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직접 주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예쁘잖아. 와, 난 사실 이것 때문에 그지 이것 때문에 K7이 마음에 듭니다. 음각 그릴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엄청 신선했지. 지금 보니까 예, 식상해졌어. 좀 덜 신선해요. 네. 이게 약간 좀 이빨 같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이빨 같지. 예. 예. 예전에는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호랑이 코 그릴이 아니고 좀 토끼 이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건 진짜 호랑이 이빨 같은 느낌이 좀 든다고 예전에 했어요. 그리고 K7이랑 그랜저랑 두 대 같이 놓고 보면은 그랜저가 좀 더 단단해 보여서 얘는 상대적으로 좀 뭔가 좀 약해 보이거든요. 가벼워 보이고. 그게 저런 부분들인가? 이 바디에 굴곡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두 대 같이 놓고 보면은 좀 더 그랜저가 좀 응축되고 좀 단단해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약간 근육질 예.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팬더에서부터 이 라인이 그랜저 쪽 라인이 불룩하게 돼 있는 게 나왔다가 안으로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면서 라인을 만들거든요. 저는 최근에 현대차가 계속 그런 방식의 벨로스터도 그렇고 음각으로 들어가면서 산타페도 그렇고 그렇게 라인들을 만들고 있는데 전 그 라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울룩불룩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울룩불룩한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디 라인을 만드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라인 저번에 K7 처음 나왔을 때 이 라인 막 디자인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K5의 좀 상징처럼 그 라인을 어느 정도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저는 K7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생겼죠? 네. 뭐 커버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3.0 엔진과 8단 변속기가 이제 추가가 돼서 파워트레인이 똑같은데요. 근데 일단 얘가 조금 늦게 출시가 됐잖아요.
그랜저는 3.0이 먼저 나왔고 얘는 늦게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주행에서 느낌이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따 다시 타보면서 한번 확인하겠지만 현대기아가 엔진은 같아도 막상 타보면은 소리가 좀 다른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 차 소리까지 다르다고? 예, 소리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산타페 소렌토도 같은 2점인데 소리가 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이 차도 아마 아직 제가 2018은 못 타봐서 좀 네. 이따 타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다들 2000cc 터보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K7을 타면서도 6기통 맛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더 취향에 맞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 차가 2.0이 되기 전에 2.0 터보로 바뀌기 전에 제가 한번 제대로 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 산타페 가솔린 대비 이 차가 더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거예요. 얘는 6기통이라는 거. 그게 사실 좀 마음에 들어서. 그렇죠. 말씀처럼 좀 지나면 이제 6기통 3.0 자연흡기도 못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네. 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 두고요.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랑 그 급가속하는 느낌은 똑같은 것 같으세요? 예,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랜저가 네. 좀 더 조용해서 그런지 네. 체감 가속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예. 제가 느끼기에도 얘가 실제로 힘 자체는 똑같지만 응답성 면에서 제가 봤을 땐 얘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차가 정차해 있을 때 부드럽게 출발할 때 보면 초반에 이렇게 토크가 약하니까 그랜저는 엑셀을 조금 깊이 밟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게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이 미세한데 아주 미세한데 이게 완전 따로따로 탈 때는 전혀 모르는데 두 개를 바로 바꿔서 타보면 느껴질 정도로 엔진은 똑같더라도 변속기 세팅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특히나 이제 그랜저는 3.0이랑 8단 변속기가 출시하면서부터 있었던 거고 이 차는 이제 작년에 추가가 됐잖아요. 추가가 되면서 나름 세팅을 조금 다르게 한 건지 아니면 조금 개선을 한 건지 뭐 어떤 이유에서거나 간에 분명히 좀 변속기의 반응성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운드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보면 저는 얘가 좀 더 가속감이 좀 더 좋다는 생각이 은근 들어요. 그 엔진 사운드랑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랜저는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소리가 많이 안 나죠. 그렇죠. 엄청 앞쪽에 방음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만 들어오는. 근데 음색은 또 어느 정도 음색도 얘보다 좀 더 매끄러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얘가 좀 더 걸걸한 느낌? 예. 네. 그랜저는 한 5000 rpm 써도 음색이 좀 베이스 톤으로 깔리면서 기본적인 들어오는 음량 자체도 적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좀 매끄럽게 더 잘 정제돼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두 개를 시동을 걸어놓고 밖에서 들어보면 좀 차이가 날지 모르는데 방음을 해버리면 그 피아노를 소리 죽이는 그 스폰지 페달을 밟고 치는 거랑 안 밟고 치는 거랑 소리가 확실히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앞에 방음 많이 해놔버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차는 확실히 그랜저보다 방음이 좀 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사운드도 좀 더 걸걸하게 들어오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K7이랑 그랜저 3.0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6기통 엔진 사운드를 조금은 느끼고 싶다. 완전히 떠나보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조금은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는 그래서 지금 100km로 이렇게 주행할 때는 요 사이에 이때도 방음에 의해서 실내 소음 차이가 나긴 하는군요. 예, 조금 나요. 맞아요. 조금. 예, 예. 그랜저가 좀 더 조용하네. 예, 하체도 좀 달라요. 하체도 느낌도. 예, 그러니까 하체에서 들어온 소음. 예. 맞아요. 타이어 소음도 조금 더 얘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확실히 방음 자체가 그랜저가 좀 더 잘 돼 있어서 실내가 좀 약간 적막한 느낌, 정숙한 느낌이 확실히 더 살고 그랜저를 늦게 만들어 가지고 확실히 그 현대 기아가 분명히 같은 회사하고 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현대 쪽에 뭔가를 좀 더 밀어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K7이 먼저 나왔고 풀체인지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랜저가 나오다 보니까 나름 뭔가를 좀 더 K7보다는 좀 더 좋은 걸 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방음이랑 또는 하체 서스펜션 세팅 쪽도 이게 느낌이 분명히 지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의심을 하느냐 하면
그랜저에는 암 같은 것도 좀 더 굵은 거, 아니 부싱도 좀 더 좋은 거. 수입산 고급 부싱 이런 걸 쓴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을 날려도 네. 움직임이 이게 좀 더 가볍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벼운 게 좋은 의미로 가벼운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날린다. 약간, 예. 그런 의미로 가볍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런 데서 그 승차감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승차감 차이가 분명히 있죠. 예. 저도 이렇게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워낙 미세해가지고 바로 맛 비교해보지 않으면 잘 파악하기 힘든 부분인데, 근데 바로 바꿔서 타보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확실히 초반 응답성은 예. 얘가 좀 더 좋아요, 그랜저보다. 맞아요. 네,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실제로 구매하려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두 차에서 뭘 비교할 건가,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차를 서킷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하면 그게 일반 오너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차의 차이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일반 오너들한테 사실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던데, 실제로 이 차를 사려는 분들은 그럼 그랜저하고 K7을 고민하면 뭐에 관심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만 하더라도 사실 승차감이거든요. 승차감이 아무래도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세팅은 그랜저가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 특히는 이제 충격 이후에 그 나머지 잔 진동을 걸러주는 느낌도, 충격 한번 땅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흡수해서 그냥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실력이 되게 좋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얘는 좀 여전히 좀 진동이 남아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좀 확실히 그랜저가 더, 여기 이렇게 돈단 말이야. 예. 와, 여기 확실히 좀 그 롤이 더 심하네, 그랜저보다. 그죠? 롤도 심하고 약간 울렁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랜저는 진짜 하체는 정말 잘 다듬어 놨거든요. 이게 우리 흔히 이제 유럽 세단들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유럽 세단들이랑 비교를 해도 하체 안정성은 전혀 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어저께 A6 35 TDI 반납하고 바로 이어서 그랜저 바꿔 탔잖아요. 네. 그랜저가 더 좋아요. 네. 더 깔끔해요. 더 깔끔하고 맞아요. 승차감도 깔끔하죠. 고급스럽고. 네, 굉장히 깔끔하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박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동 소리가 되게 세련됐어요. 그랬죠. 맞아요. 그 송은 기자가 자주 이야기하는 두둥 하는 그런 느낌이 그랜저는 정말 잘 다듬어져 있어가지고 부싱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부싱이 진짜 고급 부싱을 쓰느냐가 차이가 꽤 있는데, 뭐 설마 암을 뭐 그랜저에는 알루미늄 암을 쓰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봐도 그랬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승차감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간 취향 차이가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단단한 거 더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단단한 거 좋아했거든요. 그랬으면 와, 그랜저 막 진짜 좋다고 했을 텐데, 사실 저는 그랜저를 타면서 와, 정말 매끈하게 다듬어 놨다. 근데 내가 평상시에 맨날 타면 이렇게 좀 딱딱하다고 느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K7으로 딱 넘어오니까 얘는 좀 더 부드러운데? 이런 느낌이 확 다가오면서 내 취향에는 이게 더 맞아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타보니까 조금 초반에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조금 부드럽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서스펜션 마감 자체가 좀 덜 세련됐어. 이게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평상시에 조금 더 부드러운 쪽을 선택할 건가, 매끈한 쪽을 선택하되 단단함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건가, 이게 지금 저로서는 조금 딜레마인데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달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옵션 때문에 네. 고르시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우선 승차감만 보면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두 대를 이렇게 이어서 타보니까 그냥 별로 고민할 것도 없이 그랬죠. 고민할 예. 것도 없이 그랬죠. 우리가 저번에 K9이랑 G80 했잖아요. 네, 그때 네. 제가 고민할 것도 없이 K9이라고 했는데 그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네.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출시된 시기를 보면 그랜저가 지금 우리가 3.0을 비교하는데, 예. 그랜저는 K7보다 늦게 나왔지만 3.0만 보면 그랜저가 먼저 나오고 K7 3.0은 조금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변속기 세팅이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초반 응답성도 그렇고, 이걸 수동 모드로 바꿔보면 이렇게 기어를 내릴 때 지금 이렇게 회전수를 올려주잖아요. 이게
그랜저는에서 4단에서 3단으로 내리면 지금은 얘도 빠르진 않잖아. 웽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웅 올라가는데 그랜저는 거의 반클러치에서 미트 되면서 웅 올라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회전수 보정하는 기능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엄청 멍청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아요. 같은 8단인데도 얘가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펀치력이나 응답성, 그 변속기의 응답성에서 얘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도 가속함이 얘가 더 좋은 거는 이 차가 좀 움직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움직여서? 가벼운 느낌. 가벼운 느낌, 예. 느낌적으로 예. 네, 그래서 더 부분들도 있을 수 빠르겠다고 있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실내 디자인이나 뭐 기능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것도 그랜저가 나아요. 디자인도 그랜저가 훨씬 더 예. 물론 그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 있잖아요. 네. 일명 말하는 고래. 네. 예. 근데 그 부분 빼고 네. 그 부분과 그 비상등 빼고는 네. 다 그랜저가 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만 빼고 예. 물론 그 부분은 물론 뭐 이렇게 단서 달면 안 되지만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뭐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무시 못하는 분들은 뭐 안 사시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 그랜저는 그 시계 위치가 되게 어중뛰잖아요. 맞아요. 예. 시계가 여기서 보면 좀 멀더라고요. 예. 뭔가 그냥 할 수 없이 거기다 비어서 박은 느낌. 자리가 남아서 그냥. 지금 시계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데 여기도 보면 에어컨이 위에 있고 오디오가 밑에 있거든요. 예. 보통 오디오가 위에 있는데 시계를 여기 지금 CD 플레이어가 장착이 돼 있으니까 이 속에다가 시계를 박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계를 박으려면 이 에어컨이랑 같이 박아야 되고, 그리고 시계를 밑에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에어컨이 위로 온 게 아니냐라는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2018년형으로 바뀌면서 그랜저가 시계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 시계 예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불빛 여기도 이 다이얼도 보면 그랜저는 이 다이얼하고 이 다이얼 사이에 그 은색 실버를 넣어가지고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됐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좀 되게 투박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수평 라인이잖아요. 되게 좀 수평 수직, 그냥 좀 평범하고 투박한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우드 그레인. 이거 너무. 이건 바꿔야 돼. 이건 진짜 네. 사실 K7은 밝은 색이 나요. 실내가. 맞아요. 밝은 색은 되게 화사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두운 색이니까 많이 별로네요. K7 실내가 아이보리랑 지금 이건 다크 브라운이거든요. 다크 브라운이고 블랙 세 가지가 있는데, 아이보리에는 이 나무도 이런 거 아니고 좀 약간 밝고 예.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보리하고 그 나무는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는 칙칙해요. 완전 그냥 예. 말 그대로 옛날 칙칙. 우드 그레인 칙칙칙칙. 그런 예. 느낌이어서 진짜 칙칙.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사면 저는 실내를 다크 브라운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카본 시트를 붙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알루미늄 시트를 붙이든지 아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딱 차에 타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랜저가 조금 더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맞아요. 그랜저는 그 프리미엄 셀렉션이 여기에 그 스웨이드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이 차보다 더 보기가 좋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3.0에 트림이 두 가지인데, 그랜저는 3.0 상위 트림에서 프리미엄을 선택하면 나파 가죽 시트하고 이거 여기 스웨이드하고 뭐 몇 가지가 뒷좌석 뭐 하고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K7은 3.0 상위 트림에서도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3.3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옵션에서 차이가 나버리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어쨌거나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실구매자 입장에서 그걸 선택할 건가는 좀 고민이 되긴 하겠죠. 그 이제 기존 이미 가죽 시트인데 나파 가죽 시트로 바뀌고 스웨이드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뭐 선택을 안 하겠죠. 굳이 뭐. 자, 이 계기판도 보니까 여기는 슈퍼피처 클러스터를 선택하는 옵션을 못 찾았어요. 이게 물론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일단 이 기아 이 급에서는 이 계기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원 있는 미터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고 그랜저가, 그리고 가운데 모니터도 더 큰 게 달려가 있어서 그래픽도 좀 더 좋더라고요. 거기는 이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한 정보도 거기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19인치 휠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18인치를 장착하신다고 그러면 좀 더 부드러워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기어 이 핸들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나아요. 그랜저는 여기 약간 각도져 있고 예.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는 많이 가미가 됐는데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심플하게 동그란 거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K7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그랜저로 가겠는데 이것도 취향이죠. 굳이 비교만 안 하면 뭐 그렇게 많이 아쉽지는 않아서 얘만 바꿔주면 근데 이거는 비교 시승이라서요.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그랜저가 더 고급스럽다. 근데 제 취향은 이 정도도 충분하다. 그리고 뭐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네. 여름에 자주 쓰는 통풍 시트 버튼이잖아요. 네, 네. 이게 그랜저 여기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맞아.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얘는 맞아요. 지금 시선을 많이 돌려야 맞아, 되는데 맞아. 얘는 그랜저는 여기 있으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그러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모니터도 그랜저 모니터가 더 커요. 일단 주간으로 더 커 보이죠. 얘는 그렇죠. 되게 작아 보여요. 맞아요. 더 크고 그랜저를 타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현대차 모니터를 보면서 빛 반사를 걱정했던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떤 모니터들은 모니터 자체가 약간 광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거 말고 햇빛 그림자 말고 반사가 되는 이 선루프나 이쪽 창문이 이렇게 반사가 되면 이렇게 뿌옇게 해서 내용 식별이 안 되는 그런 모니터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각도를 정확하게 안 맞췄는데도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거를 반사가 안 되는 재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저도 보면 그냥 이 위에 덮개 놓고 그냥 노출이 돼 있는데도 반사가 전혀 안 일어나고 정말 식별이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왜 반사되는 디스플레이를 쓰는 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밝은 빛이 보이잖아. 근데 이게 창문이 반사돼서 이만큼 하얗게 날라버리는 차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양쪽에서도 잘 보이고 위쪽에서도 잘 보이고. 그런 디스플레이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바꾸세요, 당연히. 그래, 현대 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사족인데 손을 이렇게 기어봉에 얹으면 얘는 이거 편해. 기어봉의 레버가 윗면을 약간 납작하게 해놔가지고 잡기도 사실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D인 상태에서 손을 얹어 놓으면 물론 가장 안정적인 주행 자세는 이겁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이렇게 주행하시는 걸 권장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평상시에 이 정도로 속도로 갈 때 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잘 않으니까 그러면 이쪽 팔걸이도 걸치고 이게 이렇게 하기가 좀 쉬운데 팔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손바닥이 진짜 완벽하게 손바닥을 딱 받침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편하다. 이거 너무 한쪽 방향으로 편파한가? 아니요, 뭐 취향이죠. 아니 이미 마음이 좀 K7으로 기울어서 너무 편파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취향이죠. 취향이죠. 자, 그럼 이제 그 2018년형이 되면서 그랜저랑 K7 둘 다 HDA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제 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HDA가 추가가 되면 고속도로로 올라갔을 때 일반 도로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확실히 좀 더 자율주행을 조금 더 길게 해주기도 하고 또 그 과속 카메라가 나타나면 알아서 줄여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도움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저께 그랜저를 타면서 그랜저를 먼저 탔는데 이게 왜 차선 유지가 안 되냐? 끊어버렸네. 언제 껐대? 이게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켜다 보면 지금 이 차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붙죠. 이쪽으로 붙으면서 뭐야 이거 찾지도 못하고 지금 확실히 이 그랜저 K7급까지만 하더라도 가끔 에러가 나기도 하고 또 한쪽에 치우치기도 하고 따지자면 그랜저가 조금 더 많이 치우친다는 느낌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어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근데 이제 우리가 K9을 이미 타봤기 때문에 와, K9은 진짜 실력이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렇죠. 인정? 완전 좋아요. K9. 특히나 차선 한가운데를 따라서 주행하는 실력이 진짜 발군이에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 5분, 7분, 10분까지도 지가 알아서 계속 주행해 주니까 K9 한번 타보고 나면 너무 땡기는 거지. 자, 이 차에도 이제 HDA가 적용이 되어 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되고 뭐 반자율 주행 기능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앞뒤 간격 유지하고 앞차가 떠날 때 따라 붙이고 이런 것도 K9은 훨씬 더 매끄럽게 하더라. 부드럽게 붙여주고 세울 때도 좀 더 부드럽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능이 하나 나오더라도 해가 바뀌면서 모델이 바뀌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진짜 제가 봤을 때 현대기아차의 그 에이다스 기능은 거의 세계 최정상급이에요.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놓고 계속 있어버리면 그냥 해제해버리지 않고 경고를 보내는데도 사람이 반응을 안 하면 차를 세우거든요. 속도를 줄여가지고 사람이 지금 실신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세워주는 거지. 아무래도 속도가 낮아야 사고가 나더라도 상해를 덜 입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는데 이 차도 그런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시트는 어떤 것 같아요? 시트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랜저가 좀 더 이렇게 옆구리를 덜 잡는 것 여유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네. 좀 그랜저가 그 기능성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더 크기는 넉넉하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 이쪽 그 간격 자체가 좀 더 넓어가지고 K7이 옆구리를 좀 더 잘 지지해주는, 그랜저는 좀 더 여유가 있고. 예. 제가 앉아보면 K7이 옆구리가 딱 맞아요. 아, 네, 딱 맞아서 굳이 그랜저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저로서는. 통풍의 그 능력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통풍의 기능성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저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이요. 네. 자, 오늘 한상희 기자 집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K7과 그랜저, 이건 정말 박빙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체급인데 물론 이제 판매 대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상품성 면에서는 거의 박빙이고 또 선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이게 정말 어떤 차이가 날지 진짜 궁금한 그런 모델이어서 엔진까지 파워트레인까지 똑같은 걸로 맞춰가지고 진짜 재밌는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 생기다니, 이건 진짜 와, 이건 진짜 리얼인 거죠.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아쉽고요. 그렇지만 다행히 각자 이제 그랜저도 미리 한번 타보고 K7도 타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상기 기자 어떠셨어요? 총평. 예,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고민할 거 없이 그랜저. 그러니까 일부분에서는 뭐 K7이 나은 점도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뭐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승차감이나 그런 고급스러운 좀 주행 질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별로 고민할 거 없이 그랜저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디자인을 저는 K7을 더 좋아하고, 특히나 옆에서 봤을 때 늘씬하게 빠진 그 스타일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고, 승차감도 전체적으로 고급진 면에서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 안락한 면에서 얘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다가 이게 이제 19인치 말고 18인치로 가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승차감 면에서도 그랜저의 고급스러움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 취향에는 K7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엔진과 엔진과 변속기의 응답성도 얘가 조금 더 낫고, 그게 은근히 좀 신경 쓰이더라고. 그래서 탈 때 이렇게 천천히 섰다가 출발할 때 매번 은근히 이거 좀 이렇게 밟아야 되지 이런 느낌 은근히 좀 신경이 쓰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이 안 쓰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오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디오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당연히 크렐 오디오에 한 표를 더 주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K7을 선택을 할 건데 저희 집 차는 제 아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아, 의미 없는 비교 시즌이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이거 원래 그 송원 기자랑 다음 하는 얘기인데 뭐 어차피 저희가 자주 한상희 기자랑도 또 계속 자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에 뭐 비교할까요? 아반떼 K3 할까요? 아반떼 K3. 오, 예, 대박, 좋다. 예, 아반떼 K3. 자, 저희가 오늘 아반떼 K3는 지금 일단 파워트레인 다르잖아요. 예, 다른데 그게 더 의미가 있겠다. 예, 바뀌기 전에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어차피 새 부음이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그게 또 의미가 있죠. 이번 사실 그 신형 파워트레인 나오면서 사실 수치만 볼 때는 완전 꽝인 줄 알았거든요. 그쵸? 네,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또 뭐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느낌하고 기존 그랜저의 느낌하고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비교 시선으로. 이거 우리 너무 고정하는 거 아니야? 해도 상관없나? 뭐야? 우리 고정으로 이렇게 가도 되나? 뭐 어때?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상기 기자는 먼저 보내드리고요.
일단 제가 관심 있는 오디오 이야기를 조금 하면 그랜저에는 그 옵션으로 JBL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K7은 옵션으로 크렐을 선택할 수가 있죠. 사실 크렐 오디오는 이 2세대 K7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장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맨 처음에 크렐 오디오를 들었을 때는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 음색 자체가 좀 제가 알고 있던 그 음색이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음색이, 이게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하는데 음색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탈 기회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해보니까 기본 음색 자체는 조금 우리가 일상적인 음색이랑 좀 달라요. 그렇긴 한데 그 사운드를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서 자기 취향에 맞는 세팅을 찾으면 그래도 나름 상당히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그랜저를 타면서 JBL을 들을 때는 JBL은 진짜 무난해요. 음질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대체로 무난한 수준에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뭐 아주 풍성한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근데 크렐은 딱 디폴트의 상태에서만 들어도 일단 음색이 많이 풍성해요. 그리고 세팅을 조금만 잘 자기 취향에 맞게 조절해 보면, 특히나 이제 오늘 저도 나름 좀 열심히 세팅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들어보면서 음악마다 특징이 있고 음색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음악을 들을 때는 뭐 트래블을 조금 한두 단계 더 올렸다가 더 내렸다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는 미드를 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좀 세팅을 바꿔가면서 나름 어느 정도 제 취향에 맞는 그 세팅을 찾았는데 지금은 오디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도어 트림 이런데 가끔 물건들을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피커가 울리면서 도어 트림에 있는 물건이 진동을 해요. 그래서 떨그럭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면 여기를 다 비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처럼 이게 아주 비트가 센 그런 음악을 듣게 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완전히 다 비웠더라도 볼륨을 좀 많이 올리면 이 패널 자체가 좀 떨림이 생겨요. 주로 이제 도어 쪽 트림인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도 약간, 그래서 스피커의 진동 때문에 패널이 떨리면서 거기서 약간 잡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완전 최상위급 오디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상당히 좀 파워풀하고 섬세한 면들도 잘 살리는 오디오다 보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 상태 그대로 오디오 기기의 튜닝 없이 그대로도 충분히 나름 괜찮게 음악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 떨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도어 안쪽에 그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진동에 대한 대책은 조금 세워서 들으면 조금 더 깔끔한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그랜저 JBL보다는 확실히 오디오는 한 수 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특별히 더 보태거나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겁게 음악을 즐길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아까 한상기 기자랑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좀 마무리를 한번 더 해보면, 이번 리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그랜저 3.0과 K7 3.0 중에서 고른다면 어떤 차를 고를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 성향에 따라서 굳이 나는 이것까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이거는 꼭 있어야 돼,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통풍 시트는 운전석, 동반자석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그죠? 이렇게 이쪽에서 시트 조절해주는 이 워크인 디바이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또 반자율 주행 기능은 옵션이긴 하지만 HDA까지 다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전동, 이게 3.0에는 옵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동이면 좋긴 하지만 운전자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는 분들은 이거 굳이 전동일 필요 없죠. 한번 세팅해 놓으면 되니까. 럼버 서포트라고 부르는 요 등받이에서 이렇게 불룩하게 밀어주는 거, 이거는 투웨이예요. 그냥 딱 지정된 포인트, 여기 허리에 약간 윗부분, 그 부분만 앞으로 돌출시킬 거냐 아니면 집어넣을 거냐만 되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게 포웨이여서 밑부분을 밀 수도 있고 윗부분을 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웨이로 되는 점들도 좀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랜저가 상품성이 확실히 더 있네요. 저도 제가 볼 때도 결론은 상품성은 그랜저가 더 있다. 승차감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또 실내 정숙성도 그렇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면들에서, 다만 K7이 앞서는 부분은 응답성, 그러니까 주행에서 엔진과 변속기의 응답성, 그러다 보니까 약간 초반 가속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앞서고, 그리고 승차감을 부드러우냐 단단하냐라고만 그 관점에서만 봤을 때 K7이 조금 더 부드럽다. 시트도 K7이 조금 더 잘 지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오디오가 K7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외관 디자인에서 사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차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없고 그랜저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단점들이 있지만 제 취향에는 K7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그랜저와 K7의 아쉬운 비교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